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정말 코로나 시대에 가족들 많이 힘드시죠. 준비 없이 가족들이 또 한 공간에서 부대끼다 보니까 참 많은 갈등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신조어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혼. 아줌마들 돌밥. 돌밥이 뭔지 아시죠? 밥을 하도 많이 해서 돌아서면 또 밥. 그래서 돌밥이에요. 엄마들도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대화하고 사랑하고 함께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 이름은 전효실이고요. 전효실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인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29년 전 제1회 KBS 대학 개그제를 통해서 은상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제 데뷔작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봉숭아학당입니다. 그 당시 정말 전 국민이 다 봤다라고 할 정도로 시청률 50%를 육박하던 봉숭아학당에 몽실이 역할을 했는데요. 사실 몽실이가 뭘 했는지 잘 기억하는 분들이 없어요. 제 주변에 맹구나 오서방 너무나 많이 웃겼기 때문에, 그래서 선배님 중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몽실아, 효실아, 네가 봉숭아학당에서 제일 웃겨. 왜냐면 제일 못 웃겨서 제일 웃겨. 그 당시는 선배님은 그냥 툭 던진 말씀이셨지만 제가 그때 20살이었거든요. 그 한마디가 참 제 안에 굉장한 상처로 좀 남았던 것 같아요.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웃기지? 난 왜 웃겨야지?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관중들과 시청자들과 소통이 안 되지? 왜 이렇게 먹먹하지? 라는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계속 처녀일, 동네 안악투, 지나가는 삶, 사람 삶 이런 역할들만 했어요. 대중 속에 있지만 대중 속에 섞이지 못했고, 그리고 제가 그때 20대 대학생일 때인데 가족들과 대화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 가족들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어. 왜 이렇게 툭 던지는 말이 있잖아요. 너 요새 왜 TV 안 나와? 연예인들에게 이 말은 굉장히 치명적인 말이에요. 저에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자라면서 상처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엄마에게 사랑받지 못한 상처, 인정받지 못한 상처. 저는 특별히 부모님이 장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늘 엄마 아빠 사랑에 굶주렸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대화의 시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 자랐기 때문에 늘 엄마에 대한 그런 사랑이 목말랐고요. 그런 상처들이 결혼을 해서도요. 참 이건 아이러니한데요. 아이를 낳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살아가는데도 늘 꼬리표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이렇게 환청처럼 들리는 거예요. 제가요, 산후우증을 좀 오래 앓았어요. 한 2년 넘게 깊은 산후우증을 앓다가 제가 산후우증을 아니까요, 아이들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를 통해서 세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저를 통해서 세상을 경험했어요. 무기력한 엄마, 누워있는 엄마, 머리 감지 않는 엄마, 웃지 않는 엄마. 제가 우울증이 너무나 심각했을 때 정말 죽음까지 생각했어요. 왜 살지?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아이가 있는데도 내가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너무 지치고 쓰러지고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늦게 일하고 남편에게, 그러니까 대화가 되지 않잖아요, 남편하고. 남편은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밤늦게 12시, 1시에 들어오고, 저는 밤낮 아이들 육아에 정말 지쳐 있다가 그냥 잠들고. 근데 그날은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밤늦게 들어와서 양치질을 하는 남편에게 대화를 시도한 거예요. 사실 대화는 아니었죠. 일방적인 고백이었죠. 제가 남편에게 여보,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남편이 병원에 가세요. 이렇게 영혼 없이. 그래서 제가 남편의 어깨를 흔들면서 여보, 나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너무 고통스럽다고요. 그때 남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남편은 저와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의 삶을 살고 그냥 우리 와이프도 그냥 아이들하고 그 삶을 사나 보다 생각했는데 제가 그날 멈춰서 여보 나 죽을 것 같아요. 더 이상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어요 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남편이 나를 이렇게 보고 정말 칫솔을 뚝 떨어뜨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 여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줘야 돼?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나 정말 다시 일어서고 싶어요. 나 다시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내 안에 힘이 없어요. 여보 나 좀 도와줘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를 위해 수소문해서 저를 상담해 줄 분을 찾았어요. 그 코치분을 제가 드디어 만난 거예요. 미국인이셨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강연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 강연장에서도 그분을 바라보며 참 그냥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열등감으로 본인은 뭐 성공했지, 아이들 8명도 잘 키웠지, 저분은 행복하겠다라고 그냥 팔짱을 끼고 그냥 좋지 않은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강연을 마치고 한 300명의 수많은 관중이 있었는데 저에게 저벅저벅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나야? 근데 저에게 오셔서 질문을 하셨어요.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무엇이 문제죠?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나요?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 질문이 너무 불쾌했어요. 아니 나야 문제가 많죠. 지금 우울증으로 꼼짝달싹 할 수도 없고 내 안에 상처가 너무 심하고 나는 예전에 개그맨인데 웃기지도 못했고 어린 시절 생각해보니까 아빠에 대한 아픔도 있고 아니 저 사람은 누군데 나의 상처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하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저는 상처도 많고요. 지금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요. 2아이 키우느라고요. 연년생 키우느라고 집 밖을 나가지도 못한다고요. 당신이 제 삶을 이해나 해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으로 아니 그러니까요. 당신이 집 밖을 나갈 수도 없고 우울증도 심하고 웃기지도 못했고 어린 시절의 상처가 왜 오늘의 당신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냐고요.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말 너무나 단순한 질문인데 제 정말 머리를 꽝 망치로 치는 것만 같았어요. 그분이 처음 만난 저에게 본인의 인생의 이야기를 짧게 해주셨어요. 본인은 8명의 자녀가 있는데 8번째 아들을 낳은 그 다음 날 남편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대요. 그냥 잠적한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본인은 8명의 아이가 있는데 통장에 1달러도 남겨져 있지 않고 너무나 분노하고 이 트라우마와 이 상처를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새벽에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내면에서 자기 심장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대요. 다시 일어나. 브라이트 스마일에 다시 일어나는 거야. 너에겐 희망이 있어. 그런데 자기 내면 가운데 아주 작은 소리였는데 그 소리를 자기가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 남편이 떠나가고 내가 아이들이 8명이고 나는 사랑받지 못한 여자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을 못 살 건 없어. 다시 살아보자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깨끗하게 목욕도 하고 아이들을 더 깊이 안아주고 내 인상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본인을 손가락 저 여자 남편이 도망갔대 아이들만 남겨놨대 라는 소리가 들릴지라도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결정을 하고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루하루 다시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셨어요. 효실 씨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 8명이 어느 누구도 길 밖에 나앉지 않았어요. 아빠가 안 계셨지만 그 누구도 그 트라우마 상처로 자신의 인생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더 세계적으로 더 많은 아파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여성들을 위해서 돕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의 그 이야기가, 그 스토리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래서 저도 그날 다시 일어서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밤낮 없이 코칭 공부, 상담 공부, 또 치료에 관한 많은 공부들을 10년 동안 했어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코로나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그 코로나로 인해서 왜 그것이 문제가 되나요? 왜 그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더 아파하나요? 왜 그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더 상처를 주게 되나요? 그 코로나가 보여지지만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삶에 제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가족과 소통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었던, 서로 기여할 수 있었던 세 가지의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 우리가 삶 가운데 다시 연결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 완전함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참 좋은 분이셨는데요. 가끔 툭툭 한마디 던지는 말씀이 그렇게 저에게 상처가 됐어요. 야야, 나는 애 그리 키우면 하숙도 친대. 이 말씀을 저는 막 우울증으로 막 아이 얻고 힘든데 나는 콩밥도 맨대. 하숙도 친대. 그냥 어머님은 하실 수 있었던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시대가 가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명절 때 가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동그랑땡 붙이고 뭐 해도 뭐 남자들은 다 이렇게 디비 누워 있잖아요. 그럼 동그랑땡 붙이면서 그렇게 제 안에 불만이 많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와서는 또 남편하고 싸우는 거예요. 당신 어머님이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당신은 왜 그때 가만히 있었어? 그러면 남편도 여기서 잠시 멈춰주고 그냥 한마디 하면 돼요. 우리가 왜 명절이 지나면 이혼율이 높아지나요? 그 아내의 마음을 그냥 어루만져 주면 되는데, 남자들은, 특별히 남편들은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되게 이성적이에요. 굉장히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요. 제가 남편에게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명절 세고 또 어머님한테 그런 말도 너무 힘들어. 그럼 저희 남편이 그냥 당신 너무 힘들구나. 그래 애썼다. 그러면 나랑 드라이브 한 바퀴 하고 커피라도 한 잔 마실까 하면 되는데, 우리 남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에게 눈을 쫙 째려보면서 당신이 힘들면 형수는 10번 더 힘들다. 10배 더 힘들다. 와, 제가 무방비 상태였잖아요. 명절 세고 되게 힘들었잖아요. 제가 그 길로 집을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주부 가출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하면 가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함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나요? 남편이 나를 이해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시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칭찬해주지 않아도, 나는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내가 나를 격려하는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괜찮아.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제가 그 당시 저를 격려했다면 저는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제가 완전함을 외부에 두었던 거죠. 내 존재를 보지 않고. 두 번째,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나요? 두 번째는요, 생각이 바뀌면 감정도 따라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하고 가장 힘들었던 게요, 남편과 갈등이 되었던 게 뭐냐면 욕실이었어요. 오늘 우리 그 남성 카메라 감독님이 몇 분 계신데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왜 남자분들은 욕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수건이 꼬부라져 있나요? 왜 면도기는 날아가 있는 건가요? 아니, 그리고 그 유리에 거울에 튄 거품을 조금 한 번만 이렇게 닦아주면 안 되나요? 우리 감독님은 좀 잘 닦으신 것 같은데, 야, 우리 남편은요, 지금은 조금 좋아졌는데
아니 그 전날 밤에 제가 그렇게 깨끗이 닦아놓은 욕실 거울이 아침에 들어가면 정말 융단 폭격이에요. 난리예요. 정말 면도기 날라가 있고 양말 꼬부라져 있고 수건 떨어져 있고 막 샤워기 던져져 있고. 그러면 제가요 분노를 참지를 못했어요.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왜 이것밖에 못해? 왜 나한테 이렇게 돼? 사실 뭐 본인이 그냥 그렇게 쓴 거잖아요. 근데 왠지 그 헝클어진 욕실을 보면 나에게 그렇게 퍼붓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매일 비난하고 원망하고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출근하는 남편도 안 좋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그날도 막 짜증을 내고 진짜 뭘 좀 제대로 배우지 이게 뭐야 하고 막 꿍시렁거리고, 또 애들은 괜히 옆에 있다가 또 혼나는 거야. 너네도 똑바로 못해? 빨리 치고 하지 않아? 막 승질을 내는 거죠. 근데 그날은 제가 욕실을 이렇게 정돈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매일 아침에 시간을 이렇게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까? 다르게 살면 안 될까? 저는 남편의 변화만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결정했어요. 그래, 남편이 바꿔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 생각을 바꾸자. 그래서 제가 그날 글씨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감사. 참 유치하고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 문장을 써서 저희 집 욕실에 딱 붙였어요. 코팅을 해서 딱 붙이고 한 10번 읽고, 그 다음날 딱 욕실 문을 열었을 때 욕실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난리예요. 우리가 딱 결심을 해도 그렇게 환경이 금방 바뀌는 건 아니에요. 정말 화가 이렇게 우악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코팅한 그 코팅지를 보고 제가 스스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감샤. 거울을 닦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문을 열고,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감샤. 사실 제 감정이 제 생각으로 인해 바뀌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날도 역시 헝클어진 양말을 치우고 거울을 닦고 욕실을 정돈하는데 순간 제 마음 안에서 뭔가 울컥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잠시 후에 가슴이 찡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루인데 너무나 소중하고 빛나는 이 아침을 왜 나는 그동안 그렇게 짜증내고 분노하고 원망하며 살았을까? 어떻게 보면 그 남편이 자기 삶 가운데 직장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 살아주고 딴 데로 안 새고 집으로 돌아와서 잘 자고 씻고 나가주는 것만으로도 참 고마운 건데, 왜 나는 그 열심히 사는 남편을 향해 그 뒤통수에 그렇게 비난의 화살을, 그렇게 판단과 아픈 말들을 던졌을까? 그날요 제가 욕실의 변기를 붙잡고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루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네, 얼마 전에 보니까요 SNS에서 이런 일기가 떠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나는 너무나 두렵고 무섭다. 그런데 내가 더 무섭고 두려운 거는 2시가 지나면 엄마는 괴물로 변한다. 엄마가 오후 2시가 지나면 괴물로 변한다는 거예요. 밥 차려주면서 괴물로 변하고 숙제시키면서 괴물로 변하고. 사실은요 저도 엄마지만 그 날마다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엄마를 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힘들까요? 엄마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